올해 2020년 전 세계 모든 인구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상황을 보시면 교실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학생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이고요. 우버가 긱경제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긱경제가 점점 더 발전할 거라는 거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던 시스템에서 나의 가진 재능을 시장에 내놓고 나의 수당을 받는 것이죠.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인구는 100년 동안 5배가 증가할 정도로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게 사진이든 이미지든 문자든 음성이든 어떤 형태로든 일어납니다. 저기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왕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신 일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위대한 생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셀피노믹스의 신동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셀피노믹스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셀피노믹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얘기를 했던 것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그 변화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로운 현재의 변화를 지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과거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변화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냐 하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걸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변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1차 산업혁명을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에 기계화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이제 대량 생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로 대변되고 그 디지털을 실현시켜 준 것이 컴퓨터와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의 역할이 변해왔는가를 알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돌아와서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현재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죠? 소위 말하는 3차 산업혁명이 끝무렵, 어떤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의 초입 또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산업혁명이었죠. 윈도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내놓은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진화를 하게 됐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로봇, 인공지능, 데이터, 빅데이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변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들고 나왔냐?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차 산업혁명도 그랬고요. 2차 산업혁명도 그랬고요. 3차 산업혁명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과연 4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변환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감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의 사회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술적인 건 아니겠지만 사회적 변혁이 기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중간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한 번 더 짚어보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 2020년 전 세계 모든 인구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과정 중에서도 한쪽 TV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2019년 말까지만 해도 전혀 우리 머릿속에 없던 것들이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BCAC,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때 뭐 예를 들면 3차 산업혁명 때 뭐 윈도우 시스템이 나와서 어떻게 됐다. 뭐 아이폰이 나와서 어떻게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오히려 그런 기술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이 그 기술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로 옮겨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짚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전 세계 상황을 그래픽으로 나타낸 건데요. 자, 왜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보냐, 사회 변환에 있어서 질병으로서 중요하게 보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기술적 변혁, 그다음에 우리 전체 사회적 변혁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보아야 될 시점은 밑에 보시면 2002년, 2003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사스의 사망자가 75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혹독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메르스 사태에도 528명의 사망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2만 8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지나고 나면 숫자가 더 늘어나 있겠죠. 이거는 100년 전에 1918년, 뭐 거의 102년 전이니까 1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던 사태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에피소드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누가 이겼거나 누가 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할 여력조차도 없는 사태가 발생된 게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태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우리가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6개월 동안 1월 달부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삶에 미친 영향 중에서 기술의 변혁의 가속화에 미친 영향도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런 학교 캠퍼스를 뛰어넘어서 모든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학교 담장 밖에서 그들의 교육을 무한 경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에서 스타 강사라고 불리는 강사들은 연수입이 100억이 넘는 사람들이 절비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스킬을 가졌길래 그런 수입을 벌어들일까요? 또는 그분들은 어떠한 강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학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온라인 세상에 가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동안 학교가 교류해야 된다, 오픈해야 된다, 뭐 컨텐츠를 공유해야 된다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학교의 강의는 강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학교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변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온라인 강의가 예전에는 가능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강제적으로 상황이 벌어져서 기술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 기술들은 부차적인 기술로 남아있지 주류 기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온라인 강의를 우리가 해봄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수님과 모든 선생님들이 다 온라인 세상에서 만나도 가능할 만큼의 우리 통신 인프라가 돼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 정도로 발달돼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몰랐냐? 모르지 않았지만 사용하지 않았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와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럼 학교만 그러냐? 회사 직장을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가 회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9 to 5, 9 to 6,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근무하고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과정. 월화수목금 주 5일제 근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고정 관념이었고 지금까지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회사 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2차 산업혁명 때 공장형 노동자들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은 9시에 출근해서 5시,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고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해서 일을 하는 형태를 우리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택근무라는 걸 하게 됐죠. 왜? 할 수 없이.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자, 사무실에 9시에 출근해서 5시, 6시까지 근무하던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택근무가 옛날에 없었냐?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또 있었고 얼마 전까지도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했지만 재택근무는 주가 아니고 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이 주와 부가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하고 일부 꼭 필요한 직원들만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회의를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서로 화상으로 회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저장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 기술이 없었냐? 우리 통신 기술이나 우리 컴퓨터 기술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100% 활용하기보다는 우리는 예전 방식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급격히 우리가 그 기술들을 이용하게 되고 그 기술들을 인지하게 되고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그 기술들을 어떻게 더 빨리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커다란 변곡점이 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커다란 변곡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